요즘 날은 덥지만 미세먼지가 좋지 않아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집안 공기가 신경 쓰이는 분이 많을 겁니다. 물론 집집마다 공기청정기가 있지만 가끔은 자연적으로 정화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아토피가 있는 분이라면 집안 공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루 중 집안에 있는 비중이 큰 어린아이나 갓난아이가 있는 공간이라면 오늘 주제를 꼭 집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집증후군도 집안 공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아토피와 새집증후군란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최악의 조합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양약을 통한 인위적인 치유 등보다는 자연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식물만큼 좋은 해결책이 없죠. 또한 싱그러운 식물을 보자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플랜테리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물을 줄 주기를 몰라 식물 키우기가 망설여지는 분을 위해 영상 말미에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나무젓가락 하나면 되는데 식물 습도를 체크하는 방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플랜테리어를 소개해주는 남자, 오늘의 생생한 정보, 오생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식물은 키우는 난이도에 따라 차례대로 알려드릴 건데요. 공통적으로 실내 유해물질을 제거해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식물은 바로 스투키입니다. 스투키는 조그맣고 귀여운 생김새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죠. 만약 초보자라면 꼭 한번 키워보길 추천하는 식물이죠. 우선 스투키는 반그늘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편이지만 가끔씩 햇빛을 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느리기 때문에 아담한 사이즈가 플랜테리어 소품으로 제격이죠. 외모뿐만 아니라 음이온 방출로 실내 정화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밤에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침실이나 원룸에 두기 좋습니다. 또한 전자파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여 컴퓨터, TV 등 전자기기 옆에 두면 훨씬 효과적이죠. 다음은 산세베리아 수퍼바입니다. 산세베리아는 선인장과로 과습만 주의하면 키우기 어렵지 않은 식물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산세베리아는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아프리카 원산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온다습 환경에서도 잘 자라며 생존력이 높아 초보자 분들이 키우기 좋은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스투키와 마찬가지로 음이온 굉장히 많이 방출하여 실내를 효과적으로 정화해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실내 유해 물질 흡수하고 밤에 산소를 배출하여 집안에 두기 좋죠. 그리고 산세베리아 특유의 수직으로 뻗은 잎의 모양은 인테리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담한 스투키와 달리 화려한 생김새로 본인의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기정화 식물은 바로 벵갈 고무나무예요. 우리나라의 풍수식물 하면 금전수가 떠오르듯이 인도에서는 벵갈 고무나무를 재물운과 풍요로 대표되는 식물이죠. 여기서부터 관리 난이도가 조금 상승하는데 바로 온도 변화를 신경 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인도에서 건너온 식물이다 보니 키우는 환경이 따뜻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겨울철에도 가급적 실내에 두고 키우는 걸 추천합니다. 그런데 키우는 난이도가 어려운데도 벵갈 고무나무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새집증후군을 잡는데 탁월하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새집증후군은 벤젠, 포르말데이드 등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원인인데요. 벵갈 고무나무는 이들을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냄새까지 잡아줍니다. 따라서 새집에 이사하기 전에 입주 청소 시 식물을 며칠 두면 새집증후군 제거에 정말 효과적이죠. 네 번째 식물은 아레카 야자입니다. 아레카 야자는 이국적인 생김새 덕분에 몬테리올과 더불어 휴양지 플랜테리어를 고려하는 분들께 적합하죠. 그리고 아레카 야자는 미국 나사에서 선정한 탁월한 공기 정화 식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안에 들여놓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빛을 너무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TV 옆이나 해를 가린 커튼 근처처럼 간접광을 받을 수 있도록 두는 게 좋죠. 아레카 야자는 실내 습도 조절과 공기 정화가 필요한 분들께 꼭 추천하는 식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물을 줘야 하는 주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등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과습을 주의해야 해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물을 안 줘서 보다는 과습으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는 흙이 마른 감이 있을 때 물을 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흙이 마른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준비물은 나무젓가락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나무젓가락을 흙에 넣어보는 겁니다. 약 30초 정도 있다가 꺼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기가 아직 남아있다면 나무젓가락에 흙이 달라붙을 건데요. 반대로 완전 건조하다면 나무젓가락에 물기 없이 흙이 완전히 떨어질 겁니다. 전자라면 더 이상 주지 말고 후자라면 더 주면 되기 때문에 물을 적당히 줄 수 있겠죠. 나무젓가락 대신 손가락을 넣어봐도 되고 본인에게 편안한 방법으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다음으로 소개할 식물은 흙이 필요 없기 때문에 물을 주는 주기가 조금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공기정화 식물은 핀란드시아입니다. 핀란드시아는 독특한 외관과 더불어 영양분을 흡수하는 방법도 특이하죠.
우선 대표적인 행잉 플랜트로 천장에 매달아 뿌리를 늘여놓고 키우는 방식을 취한다. 육안으로 보아도 사방으로 뻗친 뿌리는 미세먼지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따라서 볕이 잘 드는 거실이나 침실에 들여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른 식물과 달리 틸란드시아는 흙이 필요 없고 오직 물과 태양빛만으로 영양분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볕에 두는 것뿐만 아니라 물도 주기적으로 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물을 어느 정도 주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일주일에 2에서 3번씩 분무기로 뿌려서 주는 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큰 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뿌리를 푹 담고 20에서 30분씩 담가 두어줍니다. 그리고 햇빛에 건조해주면 더욱 생기가 돌아 오랫동안 키울 수 있죠. 특히 틸란드시아는 과습이면 금방 죽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는 게 중요해요. 이처럼 실내 유해 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는 식물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난이도가 어려운 식물보다는 관리가 쉬운 식물부터 천천히 키워보는 걸 권장해요. 그래야 점점 재미를 들이고 나중에는 정원까지 키울 엄두가 나기 때문이죠. 집안을 더욱 싱그럽게 꾸며보고 싶거나 공기질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오늘 소개한 식물들을 꼭 키워보세요. 조만간 더욱 다양한 공기정화 식물 2탄으로 찾아올 테니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